그러니까 텍스트와 이미지라는 언어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이미지 언어를 읽는 게 익숙치 않아요. 한국 맞아요. 사람들은. 네. 굉장히 익숙지 않습니다. 네, 보통 그리고 쉽게 읽혀지는 이미지들은 정보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그림이라 하면 어떤 그림을 읽어도 다 읽히는 거. 이 주인공이 슬프네. 네. 주인공 집은 이렇게 생겼네. 그냥 어떤 언어 자체가 그대로 그냥 이미지로 옮겨온 재현된 네. 재현에 머무는 그림들은 어렵지 않아요. 해석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명확하죠. 그냥 알겠어 하고 그죠? 바로 알겠죠. 네. 네. 근데 시드니 스미스의 그림은 읽어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언제나 그대 곁에 say. 중한 세대 소통 그대 세이 푸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시즌 2에서는 인생 그림책이라는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생 그림책을 함께 나눠주실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시야를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신 분이신데요. 바로 아트플러스 뷰큐레이션 대표님이시고요. 이지연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소개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준비한 소개가 있는데, 네. 네, 한번 해주세요. 즐겨주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적었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아마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귀가 쫑긋 지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분을 표현하는 수식어로는 책 읽기 싫어하는 초등 남자아이를 TV 청소년 강사로 확 바꾼 특별한 책 읽기.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적용한 소통과 교육 방식을 토대로 독서 팟캐스트 그 집 아들 독서법을 시작하셔서 큰 화제를 모았고요. 초등아이가 EBS 틴스피치, 세바시, 최연소 연사가 된 비결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집 아들 독서법의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아이들의 깊은 사고를 끌어내기 위한 비법서를 많이 쓰셨는데요. 초등 질문의 힘, 12달 학습법, 그림으로 말하는 아이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 사고의 방향을 넓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을 쓰셨다라는 소개로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소개 말씀 어떠신지 제가 좀 잘 소개했나요? 네, 너무 잘 소개해 주셨고요. 네. 그냥 저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네. 그냥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다 사실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운이 좋게도 호기심이 많게 태어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성향이기 때문에 조금 이득을 보지 않았나? 네. 그 정도? 네. 운이 좋았다.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자기 그 방식을 찾는 것도 굉장히 또 그것도 능력이라고 또 할 수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결국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림책과도 맥락이 다 있는 것 같고, 뭐 아이를 키우는 거, 사람들을 대하는 거,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나 자신을 아는 거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저도 계속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만 가장 어려운 숙제다. 어렵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시간이 그러면은 듣는 이 우리 구독자 그대들이 뭔가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한 힌트 좀 더 하나는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솔하게 한번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그 비법을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 주제가 사실 인생 그림책이잖아요. 네. 인생 그림책이라 하면 사실 뭔가 나에게 특별한 아마 방점이 찍히는 그림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이지연 대표님께서는 어떤 그림책이 인생 그림책인지 한번 소개를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앞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네, 있는데 네, 짚어주세요. 네, 이제 좋습니다.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네, 그 단어의 정의를 좀 확실하게 내려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인생 그림책이라 하면 어떤 부분에서 인생 그림책이냐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네. 저는 교육자의 그 시기가 되게 길었어서 교육자로서 인생 그림책이 있고 네.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지연이라는 그냥 나 하나만 봤을 때의 인생 그림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인생 그림책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관점에서 인생 그림책을 얘기해야 되느냐. 네. 교육자는 다 빼고 네, 개인 네, 이지연. 네, 오로지 이지연에게 인생 그림책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인생 그림책을 만날 텐데 그렇죠. 어떤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약간의 방향성을 정해준 그림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인생 그림책이 약간 그쪽에 많이 나는 누구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네.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네. 제가 가져온 책은 네. 시드니 스미스의 괜찮을 거야. 시드니 스미스의 그림책이 사실은 이렇게 막 밝고 명랑하지 않아요. 되게 철학적이고 어둡고 사유를 깊이 해야지만 읽어낼 수 있는 책이라서 네. 사실 형식은 그림책이라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만한 책이고요. 네. 이분의 이 책보다 사실 더 잘 알려져 있는 게 강물처럼 말해요. 그렇죠. 굉장히 네. 유명한 책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되게 뻔하게 교훈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접할 때 그런 걸 떠나서 오늘은 떠나기로 했으니까 오로지 나를 위해서 이 책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걸 설명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설명을 그러면, 근데 사실, 시드니 스미스 하면은 저도 강물처럼 그 책이 사실 쉽지 않은 책이잖아요. 쉽지 않죠. 네, 보면서 계속 물음표가 뜨고, 이게 내가 해석한 게 맞나? 이 아이의 감정이 이게 맞을까? 뭐 이런 계속 고민을 하면서 들여다봤던 책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볼 때마다 물음표는 계속 뜨는 것 같아요. 그 책이 왜 어려우셨어요? 장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음이 연결되는 그 연결 지점들을 이 장면을 왜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나요? 네, 제가? 맞고요. 네, 잘 맞나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그림책을 지도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그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림책은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텍스트와 이미지라는 언어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이미지 언어를 읽는 게 익숙치 않아요. 한국 맞아요. 사람들은. 네. 굉장히 익숙치 않습니다. 네, 보통 그리고 쉽게 읽혀지는 이미지들은 정보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그림이라 하면 어떤 그림을 읽어도 다 읽히는 거. 이 주인공이 슬프네. 네. 주인공 집은 이렇게 생겼네. 그냥 어떤 언어 자체가 그대로 그냥 이미지로 옮겨온 재현된 재현에 머무는 그림들은 어렵지 않아요. 해석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명확하죠. 그냥 알겠어 하고 그죠? 바로 알겠죠. 네. 근데 시드니 스미스의 그림은 읽어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두 개의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훨씬 더 풍성함을 내는 그림책을 사실 선호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언어로서 한계가 있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언어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 감동이 와닿지 않는 그 포인트를 이제 이미지라는 게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게끔 해주는, 네.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느낌의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라고 생각하고, 책이라기보다 사실 이 작가 자체가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 괜찮을 거야라는 그림에서는 약간 훨씬 풍성하게 표현이 됐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같이 읽어낼 때 이렇게 있죠. 희열 같은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선생님한테 저는 배우면서 그걸 깨달았잖아요. 아직은 아주 걸음마지만, 네, 걸음마라는 걸 사실 인정하고요. 하지만 그 세상에 발은 디뎠어요. 그래서 발견하는 재미가 얼마나 희열을 주는지, 기쁨을, 막 이렇게 도파민 터지는 약간 그런 기쁨을 주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느끼기에 좋은 책이라서 사실은 소개해주고 싶기도 하고, 네. 제가 이미지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배운 책이에요. 일단 감동받았던 점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냥 아무 글이 없이 실루엣으로 돼 있잖아요. 네. 사실 예쁜 그림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설명 그림도 아닌데 네.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안개 속에 뭔가 들어가 있는 장면. 네. 명확하지 않은. 네. 네. 겨울인가요? 네, 맞아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제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바깥 풍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검은색으로 실루엣으로 보이고 바깥의 풍경을 통해서 지금 아이의 심리를 읽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호함과 뿌옇고 뭔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예요, 실제로. 이 글에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좋은 그림책에는 작가가 그런 그 심리를 그림으로 잘 묘사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책의 풍미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미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의 이제 과거의 장면이야. 내가 뭔가 그때 겪었던 것과 뭔가 오버랩 된다면 겹쳤을 때 그 감정을 확 이 안으로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으면서 맞아요. 네, 하게 됐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제가 사실 그림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림책을 그리고 싶은데 너무 그림을 오랫동안 안 그려와서 다시 그림책을 그리려고 했을 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림책들을 뒤지다가 발견한 이제 책이죠.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그림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그게 감정이든 감각이든 어떤 상황이든 뭐 추억을 떠올리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책이라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생 그림책. 그래서 뭔가 그 방향을 찾고 계셨을 때 뭔가 거기에 이런 느낌하고 그 느낌을 받으셨던 그림책이라서 네, 이미지가 가야 될 방향. 이미지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 텍스트에서 못 받은 느낌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의 구체성을 제시해 준 책. 맞아요. 사실 그림책이 주는 매력 중에 하나는 텍스트 외에 그 그림이 주는 사실 그 다가오게 만드는 그 이야기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많이 사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굳이 동화책이라고 하지 않고 그림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림이라는 곳에 약간 방점이 찍히는 느낌도 맞아요.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르게 와닿는 느낌인 것 같다. 네, 라는 생각.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그림책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방향은 느낌표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이게 또 대표님의 삶의 어떤 장면으로 좀 연결된 스토리는 있을까요? 네. 지금도 진행 중인데, 네. 네. 제가 그런 방향성을 실제로 구현해내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 장면들을 네. 손이 그려내야 되잖아요, 제가. 네. 그 느낌이 올 때까지 100장 그리기 프로젝트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물을 100장씩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느낌을 찾을 때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 느낌이 찾아졌을 때 제가 기존에 썼던 원고를 토대로 이제 그림책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려졌어요. 이제 네.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내가 구현할 수 있게끔 시도 중이에요. 근데 그걸 100장이라는 네, 어쨌든 반복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시려는 프로젝트로 지금 스스로에게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네, 100장 이미 하나 그렸고 네. 또 다른 거 100장을 그리고 있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됐어. 이제 난 그림책을 그려도 돼.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무조건 한 사물을 100장씩 그리는 거. 한 사물을 100장씩. 네. 근데 사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 우리가 단번에 어떤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이 단번에 짧은 시간에 나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력의 뒤에 이야기들이 없이. 없죠. 네, 근데 지금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치, 그 안에 이 한 장의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100조가 진짜 막 바둥바둥 거리듯 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고 막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맞아요. 네. 그게 사실 사람들이 살면서 그 지점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간과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냥 지나쳐 가죠, 사실은. 그냥 뛰어난 감각으로 그렸겠지라든지.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 그림이 너무 좋아서 인스타를 찾아봤어요. 네. 과거를 계속 밑에 가서 처음에 어떻게 그렸는지가 제일 궁금했었어요. 근데 네. 이분도 처음 그림은 되게 설명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쌓아왔던 그 변화 과정이 다 드러나 있는 걸 보고 저거지. 그래, 처음부터 저렇게 그렸을 리 없지. 그래서 저도 그 인생을 따라가 보자. 그 노력을 따라가 보자. 저는 교육 쪽에서만 그 노력을 지금까지는 부어왔는데 네. 이제는 저도 이제 아이도 다 키우고 저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저를 위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근데 모든 자기의 목표나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으로 들여야 되는 노력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시간이겠죠. 네. 이게 언제 될지도 잘 모르고 막연하고 불안하고 뭐 그런 감정들을 계속 교차하면서 생기는 시간들이죠. 네. 근데 거기서 내가 갈 것이냐는 판단의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나는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 길이 아니야 라든지 네. 그거는 누구에게나 판단의 몫이지만 그게 맞다고 해서 한다면 네. 그냥 우둔하게 가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성실하게.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되게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뭔가 잘 안 되면 금방 포기하고 이렇게 떠났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쭉 나이를 들고 보니까 제일 후회되는 지점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지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들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그대세이도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불안한 마음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교차하는 지점인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약간 위로가 그래요? 네,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은 쭉 붙잡고 가보자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그 완벽하진 않고 뭐 근사하진 않더라도 계속 그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근사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겠지라는 약간 희망도 살짝 생기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네.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우둔함과 네. 지지부진한 시간을 견딜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좋아해야 돼요. 네, 그쵸. 네. 맞아요. 그거는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되고. 네. 근데 그럼 성과에 연연하면 안 돼요. 일단은. 맞아. 성과는 따라오는 거고. 근데 이제 선생님도 네. 뭐죠? 푸디? 네. 푸디님도 제가 보기에는 그림책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그림책을 사실 이게 저의 그 수익 생계와는 지금 관련 없이 이 그림책을 들여다보는 일이 그냥 즐거워서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서 그게 왜 하세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보통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는 질문 안에는 그게 돈벌이가 돼? 그쵸. 지금 그걸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의 내포적인 질문들이 그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 이걸 잡고 싶은 이유는 라는 생각도 사실 오늘 했거든요. 오늘 네. 또 오면서 이게 맞을까? 또 고민이 되니까 늘.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또 그러니까 희망의 씨앗을 이렇게 딱 품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일이든 놀이처럼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즐겁게 놀이처럼 하다 보면 보는 사람도 그게 재밌거든요. 본인이 재밌어야 상대도 재밌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생 그림책을 들려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인생 그림책으로 제 푸디가 더 응원을 받고, 네,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괜찮을 거야 라는 책을 한번 꼭 봐야겠다. 이따가 이제 좀 종료되면 한번 쭉 내용을 봐야겠어요. 내용을 본다고 사실, 금방 사실 이게 확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이런 이제 그림을 위주로 봐야 되는 책들은 한참을 긴 시간을 들고 아주 느리게 들여다보고 들여다봐야 그 마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그 부분들에 제가 좀 가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좀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또 제목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야 라고 네, 생각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또 제가 질문을 한번 연결해서 해보죠. 그러면 보통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시작하면서 인생 그림책이라 하면 용어의 정의가 먼저 돼야 된다. 이게 뭐 직업적인 부분의 인생 그림책인지 아니면 나의 삶 그 자체로 들어보는 인생 그림책이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지연에게 인생 그림책을 정의한다면 땡땡땡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인생 그림책은 하면 안 되고 그냥 네. 그림책은. 네. 그림책은 네. 그림책? 네. 인생 그림책은 하면은 이미 인생 그림책이라는 정의가 있으니까. 네. 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의 방향을 바꿔준다던가 뭐 인생 그림책이란 요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럼 정답을 정해놓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열린 질문. 네, 열린 질문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닥친 질문으로 초대손님한테 압박을 했네요. 네. 그냥 그림책은 그냥 인생의 한 단면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인생의 한 단면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네. 저는 그냥 이건 여담 비슷한 건데 네.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되게 좋아하니까 네. 소설놀이를 해요 가끔. 소설놀이.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소설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책의 주인공일 수도 있죠. 어떤 네. 서사가 있는 네. 곳에 지금 이제 여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 상황을 읽어내요. 이거의 한 그림책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주인공이 몇 페이지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여기를 읽어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근데 그런 거에
한 조각인 거죠. 그림책 자체가. 이거는 시드니 스미스의 인생의 한 페이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과 동시에 그냥 이 책의 어떤 페이지가 하나의 인생의 한 페이지일 수도 있고 맞아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이 페이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텍스트와 이미지는 그 안에서 그것 자체로도 하나의 한 순간이잖아요. 네. 한 순간의 감정과 감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모인 게 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페이지인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순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어느 순간부터 책과 인생을 구분짓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결되는, 결국에는. 네, 제가 오늘 그 푸디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뭐 되게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이제 여기 이제 한 장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시공간을 열어놓고 보면 네, 한 장면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 다음 서사는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 네. 또 다른 일을 벌릴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안녕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 전에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선생님한테 배운 이후로 약간 그런 약간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지 속에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학습하고 또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지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이랬을 때 아이들 물음표를 굉장히 뜬 표정으로 쳐다보거든요. 근데 아니 생각해봐봐. 난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는 세상 속에 난 존재하잖아. 그러면은 지금 내가 존재한 세상을 한번 이야기로 얘기해봐. 지금 앞에 갈색 코트 입은 선생님이 내 앞에 서 있고 그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난 그 이야기가 어떤 감정이 들어라고 생각하는 그게 결국엔 나의 이야기가 되고 학습이 되는 거잖아. 이러면 아이들이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죠. 낯설죠. 네,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께 배운 이후로는 그런 눈이 지금 약간 걸음마라고 했는데 살짝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네.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 있어 네. 하고, 네,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엉뚱한데 흥미 있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AI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고 뭔가 그냥 뭐 알려줘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묘사를 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렇다면 그만큼의 더 아웃풋을 더 잘 받을 수 있는데 거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GPT한테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냥 막연하게 잘이요.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공간을 내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면 내 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대단하신데요. 아니 그래 조금 컸죠. 그 사이 좀 컸죠. 그러니까 네. 존재는 우리 같이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이 사회 맥락 안에서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나라는 사람을 그냥 단독으로 나를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네, 결국 맞아요. 무언가의 맥락 안에서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맥락을 잘 읽어낼 수 있으면 살아가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맞아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있는 공간이 어떤 곳이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결국 다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우리는 늘 단편적으로 정답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맞아요. 내 주변을 읽는 거에 매우 익숙치 않아요. 굉장히 네. 낯섭니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현재 정확한 나의 지점을 못 찍는 거죠, 포인트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지금 프리님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럼 이걸 왜 해놨을까? 맥락을 읽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쟤네들은 누군지 딱 중간에 들어왔을 때 저기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을 때 저 푸디라는 사람과 이지연이라는 대표가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순간 해석하지 않으면 조금 왜 저렇게 거주장스럽게 네,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푸디님의 배려
푸디님은 시청자들을 여기까지 생각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죠. 네, 그러네요. 네, 뭐 그런 맥락, 그런 거.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방향들을 잘 못 읽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 현재 이 주변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 그게 없을 때 굉장히 더 방황하고 이 현재 처해지는 상황들 또 재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읽기 시작하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네, 보이잖아요. 네.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네, 약간 그 전지적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 감정에 막 치우치기보다는 더 떨어져서 객관화해서 좀 나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묘사된 상황들이 더 기억 속에 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냥 이렇게 그 인지하지 않고 이렇게 흩날리듯 지나간 시간과 지금 계속 내 주변을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이런 부분들을 인지했을 때 또 그 기억도 더 오래 가는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기나 이런 게 네. 쓰는 게 필요하다는 게 네. 그런 맥락이겠죠. 단 일기를 쓸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날을 떠올려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행위 중심이 아니라 네. 맥락 중심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식의 일기인 거죠. 어떤 순간을 묘사해 보는 것도 일기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저 이제 배울 때도 그 일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기는 했었거든요. 그 그림 보여주셨는데 그 번개치고 네, 까만색으로 변한. 네. 네, 그래서 아이가 그린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 일기 쓴 그 그림 일기를 한 거와 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림 일기를 비교해서 보여줬을 때 정말 큰 충격을 저는 받았어요. 아, 잠깐의 이런 대화만으로도 이 표현하는 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걔는 원래 잘해요. 그래서 하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옆에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 생각 그때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고 이거 너무 재밌다. 계속 뭔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욕구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네. 내 삶을 이미지로 기억하게 하는 거, 떠올리게 하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비 오는 날 하늘 무슨 색이었어? 뭐가 보였어? 사람들은 우산을 썼니 안 썼니? 다 이미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것들이 가진 맥락들, 그것들이 말하는 그 날을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떠올리면.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가 왔다. 뭐 그 정도? 맞아요. 그냥 단편적인. 네. 그래서 이미지의 힘이 되게 큰 것 같고, 그거의 일환인 이제 그림책으로 연습을 하면, 왜냐면 좋은 그림책으로, 네. 그냥 그림책 아니고 좋은 그림책으로 보는 훈련,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를 알면 그 다음에 볼 수 있으면 그려낼 가능성이 커지죠. 100% 그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려낼 가능성이 커지는 건 맞아요. 네. 좋은 그림책을 많이 본다면 나의 감정과 또는 내가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나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네, 그 말이 더. 네. 네. 풍부한 가능성. 알고 봤더니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나의 발전 가능성은 뭐 하겠어 라고는 하지만 아니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고 내 가능성이 열리면 나의 아이들도 가능성이 같이 열리는 거죠. 대화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주는 그림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이제 그 시드니 스미스의 그림으로 인생 그림책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의 살아가고 계시는 이지연 대표님의 또 다른 새로운 장면을 만드는 그림책이기에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좀 낭독을 해주신다면,
네, 주고 싶은 낭독 네, 부분이 있다면 거죠? 네, 낭독입니다. 길지 않은 이제 텍스트만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아마 낭독의 목소리에 또 네. 근데 이게 그림이랑 같이 안 읽고 이 텍스트만 읽었을 때 과연 그 느낌을 느낄 네. 수 있을 것이냐를 잠깐 고민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했는데 나중에 직접 책을 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었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약간 지금 저는 그냥 첫 문장인 것 같아요. 네. 텍스트만 읽는다면 네. 나는 알아. 이 도시에서 작은 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네. 나는 알아. 그죠? 네. 이 도시에서 작은 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나에게 하는 말 아닐까요? 그죠? 이런 이중적인 다각도로 해석이 이미 되잖아요. 네. 문장 안에서. 네. 나는 알아. 근데 그래서 나를 위로하는, 좀 어려울 거야 라는 앞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어려운 상황도 직면할 거다라는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림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아이가 여기 있고, 네. 나는 알아. 그럼 얘를 바라보는 나를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네. 얘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말은 얘가 하는 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책을 넘길수록,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이 말이 계속 옮겨져요, 대상이. 되게 여러 대상을 떠올리게 해요. 그 되게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포인트, 네. 그 매력적인.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은 문장이 길지 않고 교훈적인 얘기를 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문장 하나하나를 계속 곱씹는 게 맛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 낭독해 주셨고, 네. 제가 다시 곱씹게 그죠, 되는 그죠. 네, 것처럼. 네. 그러면 이 도시에서 작은 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했을 때 이 도시가 그럼 어떤 곳인지도 생각해야 되고, 작은 몸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건지, 크기가 작은 건지, 약자를 말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떠올리게 되죠. 그림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약간 이 안에. 웅해진다는 얘기. 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뭔가 갑자기 이렇게 딱 들어가는 느낌도 들고. 네. 네. 입체적으로 지금 여기 이 공간 자체가 입체적으로 느낌이 들어서 네. 그 안에 내가 같이 함께 있는 느낌도 맞아요. 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듭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아이가 계속 등장을 하니까 시선은 계속 저희는 주인공 아이를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얘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 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내 얘기처럼 들리기도 맞아요. 하고 또. 근데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얘기가 네 얘기고 상대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그 본질적인 걸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와 소통에 대한 맥락을 얘기하는 건 비단 이 책에서 얘기하는 특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라 국경을 넘어서라도 이해를 더 이렇게 뭐 공감하거나 같은 이야기들을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 네, 들어요. 그러니까 관계 없이 모두가 소통하는. 네. 그래서 그 너머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그대세의 그 방향성이기도 하거든요.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 그림책이 그냥 단순히 재밌는 요소로 즐길거리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사실 소통이나 관계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거기서 좀, 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 벽에 부딪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런 그림책을 보고 나면
조금 더 힌트를 받거나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그 한 문장을 읽어 낭독해달라 그래서 되게 기대하실 텐데 제가 고른 거는 전혀 예상 밖에. 아, 나는 알아. 이 나는 도시에서 작은 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삶을 비추는 하나의 의미랑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롭게 좀 다가온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함께 해주신 또 이지연 선생님께, 네,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편이라 재밌어야 되는데 네. 너무 진지하게 가서 좀 고민이긴 해요. 이야기 덕분에 한번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네, 생각해보고 이야기 덕분에 참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네. 그리고 그대세이 시즌2에서는 인생 그림책 사연과 좀 추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음 장면에 이제 QR코드 나올 텐데요. 이 QR코드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네, 저희가 선정되신 분의 사연을 저희 그대세이 안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QR이나 또 링크가 어렵다면 그냥 댓글 지금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푸디는 인생 그림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푸디는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지금 순간순간 마음에 남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푸디였습니다.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안녕. 네.